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우리 학습을 시작할 텐데요. 선생님 좀 새롭게 녹화 및 녹음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혹시나 조금 오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과서 52쪽에 보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조건부 확률에 보면 어,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확률의 정의를 배웠었는데 그 확률의 정의,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표본공간 S의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거든요.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준비학습에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조건부 확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과, 시간이 조금 더 허락이 된다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개념 열기를 한번 해보면서 조건부 확률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기억을 조금 되살려보자,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확률이긴 확률인데 어떤 조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부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라는 시한부 인생할 때 그 부 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조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의 흐름적으로 본다면 어떤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단순한 부분이고요. 시간적인 흐름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 조금은 여러분한테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 확률을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열기 보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전체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잘 살펴보면 전체 이 100명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자, 중학생이 50명, 고등학생도 50명이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자, 중학생, 고등학생 관계없이 위험군이 32명, 일반이 68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세하게 또 찾아봤더니 중학생 중에서 위험군은 17명, 일반은 33명, 고등학생 중에서는 15명, 35명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조사를 했는데 한 명을 택했더니 그 학생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말입니다. 중학생 중에서 과위험, 그 다음에 고등학생 중에서 과위험. 아니, 태블릿에서 글씨를 처음 쓰니까 더 글씨를 못 쓰고 있네요. 조금씩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구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조건부 확률에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조건부 확률에서 표가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선행 사건 중에서 이걸 고르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즉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선행 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중학생 몇 명? 50명 중에서 과위형.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0분의 17.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답은 고등학생도 똑같이 50명인데 그 중에서 고위형 몇 명? 15명이다 이 말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예.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그 조건부 확률이 무엇인지를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조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실제로 전체 학생에서 고위험군의 확률을 구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전체는 몇 명이니까? 100명이니까 자, 전체 NS에서 자, 위험군인 학생의 경우가 사건 B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B라는 확률이 되겠죠. 맞죠? 전체 NS분의 NB니까 그렇죠?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전체는 100명이고 전체 고위험군은 몇 명이니까? 32명이니까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됐나요? 25분의 8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중에서 또는 중학생 중에서 고위험군을 구하는 방법은 특히 지금 우리 고등학생에서의 경우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고등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한다는 조건은 한 명의 학생이 스마트폰 과외전 위험군일 확률을 구할 때 고등학생이 50명밖에 안 되니까 그 50명 중에서 고등학생인데 고위험군이니까 15명. 그래서 50분의 15 해서 10분의 3인 확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 다른 케이스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케이스.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에 해당하는 값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또는 고등학생 중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모가 100이 되고 분모가 50이 되니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A라는 사건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B라는 사건을 만족시킨다라는 확률을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굳이 쓰기로 기호를 선행사건을 오른쪽에 씁니다.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호를 쓰는데요. 다음 장에 아마 기호가 나올 겁니다.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호를 쓰고 이 결론은 자, 이 A라는 사건이 선행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의 상황이 되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A, B가 동시에 다 일어나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분자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구해보면 확률의 정의 자체에서 전체분의 A의 경우, 전체분의 A 교집합 B의 경우. 근데 이게 약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의 경우의 수분의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념 열기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저는 교과서의 이 배열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례대로 한번 이 상황을 뭘 말을 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 장에서 정확하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 뜻이 전체에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두 가지의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건 하나가 결정되어지고 나서 그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B라는 사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조건 하에서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일단 얘기하고 그럼 일반 확률과 조건부 확률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확률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의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표본 공간 S 그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두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는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읽기로는 이 세로 짝대기를 우리가 짝대기 스페이스바 할 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P, B, 바, A라고 이렇게 그냥 읽고 이걸 우리가 풀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A가 일어난 상황에서 R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호를 이제 보면 A가 선행 사건이고요. 기본적으로 선행, 굳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선행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건 하에서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건이 A다 이 말입니다. A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B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해라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정의하기로 이렇게 쓰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행 먼저 일어날 조건 A에 대한 확률 분해 결론적으로는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난 거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A, B 둘 다 일어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걸 외워야 되겠죠. 맞죠?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P, A, B 바 A 다시 말하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PA분의 PA 교집합 B로 나타낸다. 여기서 이 조건을 쓰는 이유는 분모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네, 분모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모에. 네, 분모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략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차이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차이를. 자, 이 조건부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를 읽거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건 A를 백두산 이제는 못 가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으로 갈 수 있죠. 한라산. 자, A라는 사건은 백두산을 갔다 왔다. B라는 사건은 한라산을 갔다 왔다. 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백두산과 한라산을 동시에 다녀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 중에서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을 30명 갔다 왔고 한라산을 20명 갔다 왔다고 봅시다. 전체는 예를 들어서 전체는 40명이라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합집합과 교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A 교집합 B 한라산과 백두산을 모두 갔다 온 인원은 10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전체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간 애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전체가 되겠죠. 이 숫자가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확률을 구해보면 전체 40명 중에 10명 이래서 4분의 1이 나온단 말이에요. 40명분의 그렇죠. 그런데 말은 그렇지만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그 전체 학생을 다 앉혀놓고 물어본 겁니다. 자, 백두산과 한라산 전부 다 갔다 온 학생은 이렇게 하면 그 40명이 앉아 있다가 10명이 손을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순서대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백두산 갔다 온 사람만 남고 다 나가세요. 그러면 10명이 나가겠죠. 그렇죠? 이게 조건 하에서라는 뜻입니다. 10명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10명이 나간 상황에서 그러면 그 30명 중에서 야, 니네들 중에 한라산 갔다 온 사람 있니?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전체에서 백두산과 한라산 갔다 온 사람은 변하지 않겠죠. 10명으로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분의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겠다? 아,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말이니까 그 조건에 따라 무엇이 바뀌겠다? 아, 전체가 하나의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40분의 10이었던 게, 즉 분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A, B라는 사건을 결론적으로는 둘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자는 변함이 없고 분모만 전체였던 것이 조건부로 바뀌면 선행사건, 먼저 일어나야 하는 사건, 조건이 먼저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하는 그 사건의 인원수가 분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조건부 확률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하나는 그냥 대놓고 표를 줍니다. 표를. 우리 앞에서 생각열기처럼 표를 주면 땡큐 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풀어야 되니까 요 문제를 볼게요. 요 문제. 지금 메모장을 띄울 수가 없네. 자, 그럼 요 칸에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밑에 풀이가 있긴 있지만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짝수 눈이 나왔다는 조건 아래에서, 자, 주사위 한 개의 눈을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전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 되겠죠? 맞나요? 주사위 전체는. 그런데 짝수 눈이 나왔다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사건 A를 짝수, 사건 B를 우리는 소수라고 봅시다. 소수, 짝수. 그러면 사건 A의 표본, 미안해요. 사건 A에 대한 만족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이렇게 될 거고, 사건 B는 소수니까 2, 3, 5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짝수눈이 나왔다는 조건 아래서 A가 선행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게 되겠죠. 맞죠? 우리 배운 것에 의하면 이 말 그대로 배운 거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NS분의 NA 교집합이란 말이에요. B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PA분의 PA 교집합 B인데, 여기 있죠. PA분의 PA 교집합 B인데 결론적으로는 전체에 해당하는 NS가 분모 분자의 다 번분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 앞 페이지에서 봤죠. 그렇죠? 이렇게. 자, NS가 확률에 의하면 둘 다 나타나는데 약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구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식이 상당히 유용한 식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자, 다시 돌아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A 교집합 B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A 교집합 B 2 하나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개수를 구해보면, 이 답을 구해보면 NA는 원소개수 3개, NA 교집합 B는 1개니까 3분의 1이 된다라는 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옆에 풀이해보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설명에는 확률로 풀었죠. 그렇죠? 확률로. 근데 굳이 확률로 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약분이 되거나 뒤집히거나 번분수가 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의 수에 의해서 풀어도 됩니다. 공식이 PA분의 PA 교집합 B지, 우리가 좀 더 확장한다면 앞에서도 봤겠지만 표본 공간 NS가 전부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NA분의 NA 교집합 B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주도 관광, 그 다음에
올레길 탐방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게 있는데요. 예,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맞죠? 그래서 퍼센테이지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퍼센테이지 문제. 표를 그립니다. 이렇게 표를. 그렇죠? 관광한 사람 중 외국인이 40%란 말은 외국인이 아니면 전부 다 국내 외국인이 아닌 사람이겠죠. 내국인이겠죠.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탭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관광을 어디를 했나 보니까 여기는 제주, 우도, 그쵸? 제주 자치도를 관광한 사람 중에 우도를 또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뭐 별 관계 없이 그냥 문제를 또 풀 수 있긴 있겠네요. 어, 음, 일단 잠시만요. 이거 놔두고 그냥 문제만 잠깐 볼게요. 이건 잠깐 놔두고요. 이 표는 가만히 놔두고 이 문제만 볼게요. 자, 외국인일 사건을 A로 두는 겁니다. A. 외국인일 사건을. 그 다음에 올레길 탐방을 사건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외국인인데 올레길을 탐방했다니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외국인이 선행이고 올레길을 탐방하는 게 이 확률을 구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이거 요거다 맞죠? 맞나요? 이 퍼센트 자체가 분수 형태고 확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읽어보면 외국인일 확률이 40%다. 그리고 외국인인 퍼센테이지가 40%다. 그러면 확률로 치면 100분의 40이란 말이고, 그죠? 그 외국인 전체 관광한 사람 중에서 우도 올레길을 탐방한 또 외국인,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30% 확률은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되는 겁니다. 100분의 30. 사실은 이거는 그 따로따로 인원을 나온 게 아니라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인. 엔드입니다. 엔드. 그래서 그냥 이 30% 자체가 올레길만 얘기하면 사건 B인데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이니까 요 문제에 나와 있는 확률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 다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0분의 40분의 100분의 30 되니까 실제로 4분의 3이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숫자로 줄 수 있겠죠. 실제 숫자로. 어느 해에 제주 특별자치도를 관광한 사람이 3,000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사람 중에 외국인이 1,200명이더라.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40%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숫자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도에 가서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인은 뭐 예를 들어서 900명이더라. 그럴 때 뭐 이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3000분의 1200, 3000분의 900. 근데 3000분의 1200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3000분의 900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사건을 어떻게 정하고 그 사건이 일방적인 건지 또는 교집합인 건지, 아니면 또는 조건부에 해당하는 건지. 그런 걸 여러분이 구별을 하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다음에 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사실 이 앞에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앞쪽 단원의 앞쪽 페이지에서 보면 조금은 이제 개념 열기를 이용해서 그냥 그 좀 전수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그냥 뭐 맥락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요. 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두 개의 사건을 교차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누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A에 해당하는 것과 사건 B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어 시간 순서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뇌가 시간이 늦게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선행 사건으로 해?'라고 하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먼저 일어났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분모가 달라진다. 전수에 해당하는 분모가 달라진다. 하지만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나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든 교집합의 인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해당되는 교집합의 인원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한라산과 백두산으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는 변하지 않는다. 분모만 바뀐다. 분모만.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확률의 곱셈 정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